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수현입니다. 아,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그 양치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검사받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 25세라고 돼 있는데 맞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언제 출산 예정인가요? 저 올해 12월에. 올해 12월이면 지금 8월 달이니까 치과적으로 치료받기에는 적당한 시기네요. 네. 우선은 혹시 지금 환자분 구강 상태를 보면은 발적도 심하고 심심시 출혈도 있고 치석도 많이 보이는데 혹시 구강 보조 용품 사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칫솔로만 쓰고 있어요. 칫솔로만 하시고 우선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스케일링은 언제 받아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 2년 전에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2년 전에 처음으로 받아보셨다. 그 이외에 치과에서 치료받은 건 없으신가요? 네, 별로 특별하게 받고 있는 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임신하신 거 이외에 다른 특이사항 없으신가요? 뭐 전신병력이라든가? 네네. 그럼 이제 환자분 진단한 걸로 이제 진단명을 알려드릴게요. 진단명은 이제 전반적인 중증도의 만성 치주염이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풍치라고 이제 어른들께서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이게 만성 치주염이 왜 생기냐면은 환자분께서 이제 이솔질을 하실 때 큰 이솔모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솔질을 열심히 한다 생각을 해도 치아 구석구석 이 사이사이 잇몸 사이에 이제 제대로 안 닦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치태라는 세균막이 쌓이고 또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치석으로 되면서 그게 이제 잇몸이랑 뼈를 계속 괴롭혀요. 근데 계속 괴롭히다 보면 이제 뼈도 점점점 녹고 잇몸도 내려가면서 이제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풍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환자분께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오늘은 이제부터 집에 가셔서 환자분께서는 치아 사이사이 공간도 넓기 때문에 꼭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솔질도 되게 꼼꼼하게 안쪽까지 원래 제일 후방에 있는 제일 뒤에 있는 치아의 제일 뒷면이 제일 안 닦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닦으시려면 큰 이솔모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작은 이솔모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솔모를 작은 걸로 사용하시고 치간 칫솔 꼭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치과에서 받으실 치료는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이제 주변에 치아 주변 잇몸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 치아 사이에 있는 치석이나 염증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수식이에요. 만약에 스케일링을 받고 이제 일주일 뒤에 아마 잇몸 치료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만으로는 안 되는 치아 진짜 사이사이 아니면 이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염증 조직까지 연조직까지 같이 긁어낼 수 있는 수식이라 이제 그거를 3회에 걸쳐서 잇몸 치료를 하고 한번 예후로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잇몸 치료를 했는데도 안 좋아진다, 결과가 좋지 않다 할 경우에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랩 오피라고 하는 수술을 이제 받으셔야 될 상황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잇몸 치료랑 비슷한 치료인데 이제 우리가 잇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손에 보이지 않지만 손의 감각만으로 치석을 다 깔끔하게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플랩 오피라는 수술은 이제 우리가 손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것을 이제 잇몸을 열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완벽하게 염증 조직이랑 치석을 제거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단 염증 치료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결과를 보시고 저랑 수술을 한번 상의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성함이 윤상일님 맞으신가요? 네, 아, 요즘 날씨가 더웠다가 좀 풀렸는데, 그래도 이제 병원 오는 길이 이게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좀 덥긴 했는데 괜찮았어요. 좀 괜찮으셨어요? 네, 우선은 환자분께서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저는 양치질할 때 피가 나서 왔어요. 아, 근데 환자분께서 걱정할까봐, 그 환자분 아이는 지금 몇 개월이 되신지 아신가요? 지금 임신 6개월이에요. 아, 6개월 되셨군요. 먼저 환자분께서 엄청 걱정하면서 오셨을 것 같아요, 치과를. 이제 아이를 갖고 있는데 이제 병원을 온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그 치료하기 제일 적당한 시기이고, 또한 그 환자분께서 가지시는 증상이나 아니면 후에 이제 저희 치과에서 받으실 치료 자체는 절대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은 치료 위주만으로 진행을 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환자분께서는 스케일링을 제일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저는 2년 전 정도에 받았습니다. 아, 2년 정도 되셨나요? 네, 저 그러면 혹시 담배는 피시나요? 아니요, 술은 안 먹어요. 그 임신 전에도 안 드셨나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오늘 저랑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해봤잖아요. 사진 찍는 검사도 하고 이제 찔러보는 검사도 하고, 그 검사를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환자분의 진단명이 만성치주염이라는 진단명이 나왔어요. 이제 그 만성치주염이라는 거는 그 환자분께서는 충치라는 말은 아시죠? 네, 네, 그 충치라는 말은 이제 그 위에서부터 그 치아가 썩어서 이제 나중에 심해질 경우 치아를 뽑거나 아니면 그걸 치료하기 치아를 떼우거나 이런 건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충치가 아니라 풍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만성치주염은 환자분께서 입솔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곳에 때가 끼게 되고, 그 때가 이제 세균들이 번식을 하면서 이제 돌이 되면 이제 세균집이 형성돼요. 그걸 치석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석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치석이 자꾸 그 환자분의 잇몸이랑 이제 그 잇몸뼈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녹아 내려가고 뼈가 잇몸도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풍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심한 정도는 아니신데 이제 만성치주염이라는 풍치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치료에 대해 좀 치료 순서에 대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과는 치주과고, 그 만성치주염 환자의 경우 그 치료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케일링 치료를 먼저 실시를 하고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그 잇몸 위에 있는 이제 아니면 잇몸 바로 아래에 있는 치석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수식이고요. 그 치석을 제거하고도 이제 큐렛이라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잇몸 치료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잇몸 안속에 있는 깊이 들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그 잇몸 수술은 꼭 총 3번에 나눠서 받게 되실 거고요. 하실 때 이제 마취를 받고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마취가 아이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환자분 입솔질 습관을 한번 여쭤볼게요. 환자분께서는 지금까지 입솔질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셨나요? 밥 먹을 때마다 하니까 하루에 3번 정도 했어요. 그러면 혹시 보조용품 사용하시는 건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 환자분의 경우에 아까 진단할 때 보니까 만성치주염이어서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는 시간 칫솔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칫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 시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잇몸 사이에 넣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사용하시면 돼요.
치약은 사용하실 필요 없고 이제 제일 편하게는 이솔질을 한 후에 입을 헹군 후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면은 치간 칫솔 사용하는 거를 까먹지 않고 이제 주기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이제 치간 칫솔 사용하는 거를 노력해 보시고 우선은 오늘 치료의 스케일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